남편은 마지막까지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평생 그랬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았고 해야 할 말만 짧게 꺼내는 사람이었다. 병실에서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던 그 공간에서 그는 숨을 고르듯 말을 골랐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다가 마치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말을 떠올린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그의 목소리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다. 잘 들리지 않을까봐, 혹시라도 중요한 말을 놓칠까봐. 이건 절대 열어보지 마. 그는 침대 옆 작은 탁자를 가리켰다. 그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고 겉면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처음 보는 봉투였다. 집에서 늘 보던 서류 봉투와는 달랐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질감이 느껴졌고 손때가 묻은 것처럼 가장자리가 살짝 달아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다시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눈을 뜬 채로 나를 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다. 알겠어, 열어보지 않을게. 그 말이 나오기까지 나는 아무 고민도 하지 않았다. 유언은 지켜야 하는 거라고 배웠고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제야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치 그 말 하나만을 위해 남겨두었던 힘을 다 쓴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봉투를 다시 보지 않으려 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떠난 뒤에도 봉투는 그대로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 주변을 치우지 않았다. 손이 닿지 않도록, 시선이 가지 않도록. 집안이 조용해지자 봉투의 존재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데 마치 계속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열어보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봉투 위에 겹쳐져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며칠 동안 일부러 바쁘게 지냈다. 정리해야 할 것이 많다는 핑계로 옷장을 열고 서랍을 비우고 서류를 묶었다. 해야 할 일은 많았고 그 덕분에 생각은 조금 덜 났다. 그 봉투만 빼고 그 봉투는 정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유언이었고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었다. 그래도 약속은 지키고 있네.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어. 그런데 그 평온을 깨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혹시 시댁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였다. 정중했지만 업무적인 말투였다. 남편분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확인할 것. 그 말은 언제나 좋지 않은 소식을 데려왔다. 무슨 확인이요? 상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남편분이 남기신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르다는 말은 틀렸다는 뜻일 수도 있고 숨겨졌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 줄도 몰랐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다. 식탁 위에 놓인 봉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설마 유언이 거짓이었던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남편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늘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는 사람이었다. 몰라도 돼 알면 더 힘들어. 그 말들을 나는 배려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말들은
나를 멀리 두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런데 손끝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이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유언은 지켜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는 확인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결국 봉투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다. 남편의 유언은 끝이 아니라 무언가를 막아놓은 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을 그대로 두는 한 나는 진실에서 가장 멀어져 있다는 것도. 그날 이후로 봉투는 더 이상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였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봉투는 그날 이후로 내 하루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식탁 위에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나는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부러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마치 그 봉투가 나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애매한 거리에서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늘 같았다. 오늘도 안 여는 거지. 마치 누군가에게 확인받듯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남편의 유언은 분명했다. 절대 열어보지 말 것. 그 말은 부탁이기도 했고 명령이기도 했으며 마지막까지 그 사람답게 간단하고 단정한 말이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나는 평생 그의 그런 말투에 익숙해져 있었다. 짧게 말하지만 그 안에 결론이 담긴 말들. 괜찮아. 그렇게 하자.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들 뒤에는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었다. 나는 늘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우리 부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흐트러뜨렸다. 남편분이 남기신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유언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게 맞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전화를 곱씹었다. 상대의 말투, 말을 고르던 순간 굳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까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런 전화가 왔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봉투를 식탁에서 치우지 않은 채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내 시선은 자꾸 봉투 쪽으로 향했다. 유언은 지켜야 하는 거야.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두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다. 이상한 건 봉투를 열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속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남편을 믿었다. 그 믿음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이 나를 어딘가에서 막고 있는 느낌도 들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봉투가 떠올랐다. 봉투보다 더 선명하게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몰라도 돼. 당신은 알 필요 없어. 그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그때는 나를 보호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를 배제하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옆으로 몸을 돌려 천장을 바라보았다. 혹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서늘해졌다.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막아둔 무언가. 그건 남편의 배려였을까? 아니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전날 연락해왔던 번호였다. 어제 전화 주신 건데요.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건지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확신처럼 들렸다. 직접 확인하라는 말은 이미 정해진 답이 있다는 뜻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봉투 앞에 섰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고 있었다. 지금 열면 돌아갈 수 없겠지. 그 생각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지금 안 열면 나는 계속 이 자리에 멈춰 있겠지. 유언을 지킨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순간 나는 아주 분명하게 느꼈다. 이 봉투를 여는 일은 남편을 배신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봉투를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아직은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제 봉투는 금기가 아니었다. 확인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유언은 더 이상 절대적인 말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균열 사이로 진실의 그림자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봉투를 열지 않았는데도 내 일상은 이미 이전과 같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달라졌다. 오늘 뭐부터 해야 할지보다 오늘도 이 봉투를 외면할 수 있을지가 먼저 떠올랐다. 나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유언은 지키고 있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없이 봉투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든 지금의 나를 더 힘들게 할까? 그 질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오전 나는 남편의 서류가 들어있던 장롱 아래칸을 다시 열었다. 이미 한 번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서류철 몇 개를 꺼내고 영수증 묶음을 넘기다가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보니 그건 분명히 내 이름이었다. 철자가 틀리지도 않았고 우연히 비슷한 것도 아니었다.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정확했다.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서류는 보험 관련 문서였다. 수령인, 피보험자, 관리자. 그 모든 칸에 남편의 이름과 함께 내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류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봉투를 열지도 않았는데 이미 답의 일부가 내 앞에 와 있었다. 그동안 나는 남편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보험도 통장도 나는 서류에 이름만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 문서는 그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그럼 봉투 안에는 대체 뭐가 있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궁금증을 앞섰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도 그 번호였다. 확인해 보셨나요? 상대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마치 이미 내가 뭔가를 발견했을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직 전부는 아니에요. 그 대답은 거짓도 진실도 아니었다. 그냥 지금의 상태였다. 상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다. 봉투를 열지 않으셔도 이미 일부는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온몸이 굳었다. 알고 있다는 거네. 내가 뭘 발견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 사람은 정확히 짚고 있었다. 왜 이런 식으로 남기신 건가요? 나도 모르게 그 질문이 튀어나왔다. 상대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
조용히 말했다. 아마 부인께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해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아주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동안 남편이 나를 그렇게 봐왔다는 뜻일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울지도 화내지도 못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늘 그런 사람이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나를 배제했다. 그건 무시가 아니라 보호라고 믿었다.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다 정리해놨어. 그 말들은 언제나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말들은 나를 준비시키지 않는 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앉아 보험 서류를 다시 펼쳤다. 문장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내 이름을 확인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구나. 그 깨달음은 배신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나를 판단했다는 사실. 이 사람은 알 필요 없어. 그 판단이 봉투 속에 들어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여왔다. 그날 밤 나는 봉투를 다시 손에 들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아주 차분해져 있었다. 아직 열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알았다. 이 봉투는 비밀이 아니라 경계선이라는 것을. 이 선을 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봉투는 여전히 닫혀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미 한참 전에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봉투를 바라보는 시간이 줄었다. 대신 서류를 보는 시간이 늘었다. 이상하게도 봉투는 더 이상 나를 끌어당기지 않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보다 이미 밖으로 드러난 사실들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랍에서 남편의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다. 결혼 초기에 잠깐 쓰다가 말았던 것. 몇 장 넘기다 보면 글씨가 끊기고 숫자만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추억처럼 넘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다.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금액, 매달 비슷한 날짜, 비슷한 액수. 나는 펜을 들고 그 날짜들을 하나씩 체크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과 대조했다. 보험, 예금, 적금, 서로 다른 이름의 항목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날짜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동안 나는 남편이 돈 관리를 잘한다고만 생각했다.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항상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건 잘하는 관리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설계였다. 나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확인해야 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 계좌들 같은 사람이 관리한 게 맞나요?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같은 분이 일괄적으로 관리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같은 사람, 같은 패턴, 같은 목적.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동안 나는 이런 일들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계획을 숨겼다고 의심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숫자들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났다. 남편과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다. 이건
남편분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설계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모르니까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만약의 경우.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 저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요. 설계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이내 솔직하게 말했다. 그게 남편분이 그러셨어요. 부인께는 나중에 알게 하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중에, 그 나중에는 내가 준비된 상태였을까? 아니면 그저 감당하게 되는 순간이었을까? 왜요? 나도 모르게 물었다. 설계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부인께서 충격을 받으실까 봐요. 그리고 너무 마음 쓰실까 봐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당신은 감당 못할 사람이다. 그 판단이 오래전부터 내려져 있었던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다. 아무 일 없는 얼굴로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언제부터 결정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을까? 결혼 후였을까? 아이를 낳고 나서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까? 집에 도착하자 식탁 위에 봉투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 봉투는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이제는 느낌이 달랐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설명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봉투가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침묵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남편이 준비한 것들, 통장, 보험, 예금, 관리 패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손이 멈췄다. 이제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유언의 진위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르는 이야기도 아니었다. 이건 나를 판단하고 배제했던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이제는 내 선택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도 그날 나는 처음으로 봉투를 열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내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봉투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다. 처음 그 자리에 놓였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 봉투를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그날 아침 나는 유난히 천천히 움직였다. 평소보다 더 오래 물을 끓였고 컵을 잡은 손도 쉽게 놓지 않았다. 마치 시간을 늘리면 결정도 함께 늦춰질 수 있을 것처럼. 나는 그동안 열지 않기로 한 이유를 수없이 떠올렸다. 유언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어기면 그와의 약속을 깨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봉투를 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 참아왔던 이유들, 스스로에게 했던 설명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봉투를 열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들을 지키고 있었다. 남편에 대한 믿음, 내가 살아온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괜찮다는 자기 위안.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식탁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열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까 봐일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니,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중요한 일은 남편이 했고 결정은 항상 그쪽에서 내려졌다.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역할에 익숙했다. 그게 편했다. 적어도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편안함이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보험 설계사였다. 부인, 이번 주 안으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이제는 부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아주 분명했다. 더 이상 남편의 선택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봉투는 유언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게 하는 마지막 장치처럼 보였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살짝 차가웠다. 예전처럼 떨리지는 않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열면 나는 달라질까? 그 질문에 이번에는 대답이 나왔다. 아니, 이미 달라졌어. 봉투를 열지 않아도 나는 이미 알게 될 건 다 알고 있었다. 숫자들, 패턴들, 나중에 알게 하자는 말들. 이제 남은 건 확인뿐이었다. 나는 봉투를 식탁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자를 끌어당겨 정면으로 앉았다. 도망치듯 보는 게 아니라 마주보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남편에 대한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아주 차분한 감정이 올라왔다.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한 게 아니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몰라도 되는 건 아니지. 사랑과 배려가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야 이해하고 있었다. 사람을 지키려다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선택도 있다는 걸. 그날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열지 않기로 한 이유. 그 아래에 차례대로 적어 내려갔다. 약속, 두려움, 익숙함, 책임 회피,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열어야 하는 이유. 그 아래에는 단 한 줄만 적었다. 내 삶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봉투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 아직 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알았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봉투가 열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는 나를 무너뜨릴 진실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서게 될 선택의 시작이 들어있을 거라는 것도. 나는 봉투를 열기 전 잠시 눈을 감았다. 긴 시간을 들여 이 순간까지 와놓고도 막상 손을 대려니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 봉투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해 왔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나는 천천히 봉투의 가장자리를 잡았다. 종이가 서로 스치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다. 그 소리에 괜히 놀라 손을 멈췄다가 다시 숨을 고르고 끝을 뜯었다. 봉투 안에는 생각보다 얇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현금도 통장도 아니었다. 처음 보인 건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그 글씨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각이 살짝 기울어진 글자,
필요 없는 꾸밈 없이 내용만 남긴 문장들. 나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펼치지 못한 채 손에 쥐고만 있었다. 읽고 나면 되돌릴 수 없겠지. 그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문장을 읽었다.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아마 많이 화가 나 있겠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화가 나 있을 거라는 말. 그건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말이 아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쓴 문장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아. 말하지 않고 준비한 게 많았어. 나는 잠시 그래서 눈을 떼고 식탁 위를 바라봤다. 이상했다. 배신감을 기대했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허탈함이 먼저 올라왔다. 그동안 내가 상상했던 비밀, 속임수, 이중생활 같은 것들은 편지의 첫 문장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다시 글을 내려갔다. 당신은 늘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내가 했던 말이었다. 괜찮아. 나 없어도 잘할 수 있어. 그 말들을 나는 나를 다독이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참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나는 더 이상 차분하게 읽을 수 없었다.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참는 사람. 그 말은 내가 스스로에게 한 번도 정확히 붙이지 못했던 표현이었다. 나는 계속 읽어 내려갔다. 그래서 당신에게 다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당신이 또 혼자 감당하려 할까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동안 나는 모든 걸 몰라서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면 더 힘들 거라고 그가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판단이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막아두는 선택이었는지는 이제야 분명해지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 뒤로 서류들이 이어져 있었다. 보험 목록, 계좌번호, 관리 계획, 그리고 각 서류 옆에는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이건 당신 이름으로, 이건 아이들한테 바로 안 가게, 당신이 결정할 수 있게. 그 메모들을 하나씩 읽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건 몰래 숨긴 돈의 기록이 아니었다. 내가 결정권을 갖게 하려는 구조였다. 그동안 나는 통장과 숫자를 보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 구조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질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이건 나를 믿어달라는 말이 아니야.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믿었으면 해. 그 문장을 읽고 나서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 참고 있던 숨을 한 번에 내쉰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분명히 느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옳은 선택도 아니었다. 그는 나를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을 기회를 주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이상하게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차례대로 정리했다. 이제는 숫자가 두렵지 않았다. 숨겨진 것도 아니었다. 모든 건 지금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선택을 원망하지 않고 내 선택을 생각했다. 그리고 알았다. 이 봉투는 과거의 비밀이 아니라 앞으로의 책임이라는 것을. 봉투를 연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고 집안은 아직 조용했다. 예전 같았으면 다시 눈을 감았을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컵에 물을 따르고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정리해둔 서류철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편지, 보험 서류, 계좌 목록. 어제까지는 그저 무거운 종이 뭉치였는데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할 것들로 보였다. 나는 편지를 다시 펼쳐보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읽었고 이제는 그 말을 붙잡고 있을 단계가 아니었다. 대신 서류 하나를 골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보험,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수익자도 나였다. 그동안 나는 보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남편이 알아서 해둔 거라며 자세한 설명을 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문장을 한 줄씩 읽고 모르는 부분은 표시를 했다. 이해되지 않는 용어는 적어두었다. 나중에 물어봐야지가 아니라 오늘 확인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나에게는 아주 큰 변화였다. 아침이 조금 더 밝아질 무렵 나는 은행에 갈 준비를 했다. 미리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알린 것도 아니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익숙한 공간인데도 낯선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늘 누군가의 옆에 서 있었다. 남편이 설명하고 나는 듣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손에 서류를 들고 내가 번호표를 뽑았다. 작은 일인데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창구 앞에 앉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그 질문에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니요, 그냥 확인만 하려고요. 그 말은 대화를 빨리 끝내기 위한 말이었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다. 이 계좌들 제가 직접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관리 방법, 변경사항,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 나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를 했다. 부끄럽지 않았다. 모른다는 사실이 창피하지 않았다. 그동안 몰랐던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역할이 아니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 은행을 나서며 나는 잠시 멈춰섰다. 건물 유리문에 내 모습이 비쳤다. 예전과 같은 얼굴인데 어딘가 달라 보였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옷도 표정도 걸음걸이도 그대로였다. 그런데도 확실히 느껴졌다. 내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날 오후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 서류 정리하다가 뭐 나온 거 있어? 예전 같았으면 나는 대답을 흐렸을 것이다. 아직 잘 모르겠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짧고 분명하게 말했다. 응, 엄마가 정리하고 있어. 아이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엄마가? 그 반응이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필요한 건 엄마가 판단할게.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서류철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조금 뒤에 결정해도 되는 것, 아직 보류할 것, 그렇게 나누어 적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결정한다는 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그 질문에 아직 정확한 답은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단단해졌다. 그날 잠자리에 들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 말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변화는 늘 말보다 먼저 드러난다. 내가 달라졌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이었다. 은행을 다녀온 뒤 며칠 동안 나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전화를 받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먼저 아이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이번에 이사 관련해서 조금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예전 같았으면 나는 바로 물었을 것이다. 얼마 필요한데? 아빠한테는 물어봤어? 그 질문들은 사실상 책임을 넘기는 말이었다. 결정권은 항상 아버지 쪽에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정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 내용부터 말해봐. 그 말에 아이의 말투가 살짝 바뀌었다. 조심스러워졌다기보다는 조금 놀란 듯한 느낌이었다. 아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메모를 했다. 금액, 일정, 필요한 시점, 그리고 말해주었다. 엄마가 확인해보고 다시 이야기해줄게. 그 말은 확답도 거절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담고 있었다. 결정은 내가 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의 부탁을 거절할까봐 또는 부담을 안을까봐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부담보다 정리가 먼저였다. 그 다음 날 시댁에서 전화가 왔다. 요즘 내가 많이 바쁜가 보다. 연락이 뜸하네. 그 말은 안부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늘 그랬듯 기대가 섞인 말이었다. 예전에 나는 그 기대를 바로 읽고 먼저 움직였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로 상대의 마음을 먼저 달래는 게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요즘은 제가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아주 담담한 말이었다. 핑계도 설명도 없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이 내겐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 말에 나는 예전처럼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숨을 한번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게 있어요. 그 말은 날카롭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선을 그은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조금 놀라게 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아마도 선을 긋는 일이 아니라 선을 그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확인해 봤어. 이건 도와줄 수 있고 이건 내가 책임지는 게 맞아. 아이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알겠어. 엄마 생각대로 해. 그 말은 순종도 체념도 아니었다.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말이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사람들은 내가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내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집에 혼자 앉아 있었을 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 답은 아주 간단했다. 이제 나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 나는 모든 결정 앞에서 이유를 먼저 내놨다. 괜히 그러는 건 아니고 다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서. 그 설명들은 사실상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결정은 설명보다 먼저 오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서류철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더했다. 자동이체 하나를 정리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생활에 큰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나에게 분명한 의미였다. 이제는 내가 기준이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변화였다. 변화가 자리 잡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만 그 변화를 인정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아무 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은행에서도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조금씩 정리만 했을 뿐 결정의 마지막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예전의 나라면 그 시간을 불안으로 채웠을 것이다. 이래도 되나? 괜히 나섰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불안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그 불안을 핑계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아주 사소한 일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 하나. 필요한지, 지금 사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에 사도 되는지. 예전 같았으면 나중에 버튼을 눌렀을 것이다. 괜히 결정했다가 후회할까봐. 그런데 그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결정을 무서워하지? 그 질문에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결정을 하면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나는 오래도록 다른 사람에게 맡겨왔다. 남편에게, 가족에게, 상황에게.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안전함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남의 선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날 오전 나는 서류철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정리하려고 꺼낸 게 아니었다. 결정을 하기 위해 꺼냈다. 보험 서류를 펼치고 계좌 목록을 확인하고 관리 계획을 다시 읽었다. 이제는 내용이 낯설지 않았다. 숫자가 무섭지도 않았다. 나는 하나하나 선택지를 지워나갔다. 지금 당장 유지할 것, 조정할 것, 정리할 것. 그 과정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마치 오래 미뤄둔 숙제를 이제야 풀고 있는 느낌이었다. 점심 무렵 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아빠 서류 정리한 거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응, 엄마가 결정했어.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나는 항상 그 다음 문장을 준비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라서.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결정은 허락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은행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확인이나 상담이 아니라 변경을 하러 갔다. 자동이체를 정리했고 관리 권한을 명확히 했고 앞으로의 절차를 정리했다. 직원이 물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 말은 준비된 대답이었다. 달라지는 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 은행을 나서며 나는 잠시 멈춰섰다. 햇빛이 건물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다. 특별한 풍경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편해졌다.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미루어둔 것들이 들어 있었다. 정리하지 않은 서류, 결정하지 못한 메모, 언젠가 보겠다고 넣어둔 종이들. 나는 그 서랍을 하나씩 비웠다.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겼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다. 아주 조용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내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이제 여기까지.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아무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마치 큰일 하나를 마무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마도 결정을 미루던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시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확인도 이해도 아닌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단단할 거라는 것도. 아침이 왔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다. 해는 같은 자리에서 떠올랐고 집안의 공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 아침이 이전의 아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잠깐 들어왔다가 이내 방 안에 퍼졌다. 그 바람을 맞으며 나는 아주 오래된 습관 하나를 떠올렸다. 아침부터 생각하지 말자. 괜히 마음만 복잡해진다. 그 습관은 나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선택을 미루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은 생각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식탁에 앉아 서류철을 꺼냈다. 어제 이미 정리한 것들이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다. 이번에는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확신하고 싶어서였다. 통장, 보험, 관리 계획, 모든 것에 내 이름이 있었다. 그 사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나는 내 이름이 서류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결정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글자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내 이름이 있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권리가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날 오전 나는 아주 작은 선택을 하나 더 했다. 오래 고민만 하던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상담을 받지도 않았다. 그냥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고 그 대답에 따라 움직였다. 그 선택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선택은 내 것이었다.
점심 무렵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아? 그 질문에는 걱정도 조심스러움도 섞여 있었다. 아마도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아이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괜찮아. 그 말은 예전과 같았지만 의미는 달랐다. 예전의 괜찮아는 참고 있다는 말이었고 지금의 괜찮아는 선택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믿었으면 해. 그 문장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다. 그는 나를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내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선택이 사랑이었는지 실수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끝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서랍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봉투가 들어 있었다.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봉투를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철 안에 넣었다. 봉투는 숨겨야 할 것도 붙잡아야 할 것도 아니었다. 그건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이미 지나온 페이지였다. 해가 질 무렵 집안이 조금 어두워졌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잠시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어둠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 웃게 만들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한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도 아니었고 다짐처럼 힘을 준 말도 아니었다. 그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말이었다. 남편의 유언은 나를 막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할 거라고 그가 생각했던 한계였다. 하지만 그 한계는 오늘로 끝났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선택을 해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삶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단단했다. 아침은 또 올 것이다. 평범한 하루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평범함 속에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이 이야기는 남편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자리는 처음부터 내 자리였다.